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고대구로병원 서울 임상실습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20학번 이형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병원 위치부터 실습생 준비사항 및 일과, 치료실 소개로 시작하여 실습생들을 위한 팁과 서울 생활은 어땠는지 알아본 후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위치 및 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위로 구로역, 밑에 남구로역, 후문으로 가면 대림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구로병원의 장점 중 하나가 접근성이 좋다는 점인데 구로역과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니 운행 시간표를 참고해서 출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타시는 분은 대림역에서 내려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시면 조금 더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일 기준 5,000원 정도입니다. 실습 위치는 A관 1층 재활의학과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생 준비사항입니다. 실습 복장은 흰색 카라티와 검은색 면바지로 부상과 동일했으며 가운을 필수로 지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발은 깔끔한 단색 운동화입니다. 준비물로는 필기할 수첩, 펜, 그리고 자습할 때 사용할 전공책 혹은 패드를 챙기시면 됩니다. 수첩은 주머니에 가볍게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대학교는 서울 실습을 2차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맞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조교님께서 한 번 더 공지해 주실 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농담 같겠지만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월세부터 작게는 교통비, 문화생활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식당을 이용하려면 게스트카드를 만들어야 돼서 보증금 5,000원이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이 5,000원은 나중에 다시 반환됩니다. 다음은 실습생 일과입니다. 실습생은 08시까지 치료실에 출근하면 되는데 환복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빨리 출근하면 되겠습니다. 부상과 동일하게 오전 자습 및 치료가 진행되며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치료 준비를 위해 실습생은 10분 전에 치료실에 입실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오후 치료가 진행되며 17시에 소독 및 교육 후 퇴근입니다. 다음은 치료실 소개입니다. 신라대학교는 운동, 통증, 심장, 소아 치료실 총 4곳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실습을 총 10주간 하기 때문에 1주 치료실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치료실은 운동치료실입니다. 운동치료실은 10주 실습 중 가장 오랫동안 실습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실습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며 신경계 재활 환자분들은 이곳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생들이 할 일은 부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로 환자 안내랑 트랜스퍼, 틸트 각도 조정 및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다 드리는 것과 같이 선생님을 보조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과제를 따로 내주시지는 않습니다. 임상실습을 온 학생들을 위한 공부 자료들이 따로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 방향이나 수업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통증 림프 치료실입니다. 통증 림프 치료실에서는 환자의 환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옵저를 진행하지 않으며 실습은 주로 치료 보조 및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과제는 따로 없지만 전기 치료기기 및 림프 부종에 대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치료실은 소아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시간대에 옵저를 하기 때문에 스케줄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소아치료실의 장점 중 하나는 NICU를 옵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습생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아치료실은 과제가 있습니다. 레포트와 실습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왜 중요한지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 5초 정도 앞으로 되돌리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아치료실 실습 전에 소아 발달 과정과 성인 치료와 소아치료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치료실입니다. 주로 6분 보행검사와 운동부하 검사 옵저가 주를 이루며 베드사이드 중환자실 옵저를 가게 됩니다. 심장치료실은 과제보다도 시험이 있습니다. 3에서 4일간 시험 대비 1일 과제물 공부를 하게 되며 마지막 5일차에 시험을 봅니다. 복습을 했다면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이니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치료실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 궁금한 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이겠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임상실습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석대학교에서 이전에 찍어둔 영상들이 있는데
저도 실습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R코드를 타고 가면은 영상 바로 실행되니 참고해주세요. 언젠가 구로병원에 실습 오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병원의 최고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맛있는 밥입니다. 한식, 일품 두 가지로 나뉘며 가격은 6,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은 옆에 인더박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편식이 주를 이루며 가격은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6,000원 코스트의 맛까지 사로잡은 구로병원. 실습하는 내내 점심이 행복했습니다. 구로병원은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나온다고 하니 근처에 숙소를 잡은 학생들은 병원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식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입니다. 푸드코트 안에 카페, 편의점, 식당 다 있습니다. 롤링피는 치료실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바셋 에그타르트 추천받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휴게쉼터는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내외로 되어 있고 추운 겨울에 외부는 통제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처 밥집입니다. 아래 네 곳을 추천드리며 자주 갔던 곳은 순댓국집입니다. 다음은 구로병원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로의 장점은 다 적으려면 PPT를 다 채워야 돼서 그 중에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토요일, 공휴일 출근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로 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후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커피도 마시고 양치까지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병원에서 해결했는데 식비가 절감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아침 메뉴로 브런치 토스트가 나오는 날에 7시에 가서 빵이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구로병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부탁하시고 저희가 하면은 항상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실습생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니다.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편의시설이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휴게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3층 휴게 공간이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 그 외 외부인, 병원 직원들 다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쉬는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카페까지의 거리가 멀다입니다. 이건 뒤에 지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습생 팁입니다. 실습생 팁으로는 저희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잘하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인상부터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입니다. 내성적인 친구들 중에 우덜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어색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학과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부터 학과 사무실에 계신 조교님, 수업하러 오시는 교수님께 인사드리는 것까지 습관을 들이면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돌아오거나 과제를 줄 것 같아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은 학생의 특권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과의 어색함을 해소해보기도 하고 모르는 지식을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행동이 신중하고 섬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낙상과 같은 큰 사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 학생 때 실수를 하면 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은 학생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정보를 교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실습을 할수록 느끼지만 운동이 필수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실습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실습 번외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병원 생활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시원과 서울 생활이 더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고시원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들 이 드라마 혹은 웹툰을 아시나요? 저는 웹툰을 봤는데 이걸 보고 고시원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생각을 했고 아래 사지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서울 실습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고시원입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약 5분 정도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 수영장도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성 2명이 지내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가격이 2인 기준 9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가실 분은 혼자 들어가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룸메이트 구해서 들어가셔서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벌레도 없었고 깔끔했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저녁에 시장을 찍은 사진인데 앞에 부정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다시피 야간은 조금 안 돌아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림은 범죄도시 촬영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프린트 카페까지의 거리인데 병원 혹은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시원을 구할 때 알아봤던 어플 및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생활했던 고시원은 룸앤스페이스에서 구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하면 또 미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맛집 탐방 중 제 기준 6곳 중에 한 곳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육면과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간 식당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될 만큼의 검증된 맛집으로 4가지의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광화문점과 본점 두 곳 다 괜찮지만 본점 우육면 진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생활 편입니다. 저는 후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혹은 실습생들끼리 놀이동산도 가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고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 음악이랑 요리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공연도 보러 다니고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실습을 하면서 환기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막바지에 기부 마라톤이 열린다고 해서 10km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서울 실습을 가기 전에 자신이 뭘 해보고 싶은지 고민해보고 올라가면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서울에서 급하게 구해야 되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알바도 생각보다 자주 올라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 천국은 대부분 물류센터라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생활의 장단점입니다. 서울 생활의 장점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양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번 놓치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서울은 대체할 수 있는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안목이 넓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친구들은 혼자 이겨내야 되니 생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입이 없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 교통비, 돈이 많이 듭니다. 뒤에 얼마 정도 드는지는 마무리에 적어두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교통수단을 대부분 서서 다녀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항상 마스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시원보다는 넓긴 했지만 제한적인 생활 공간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실습할 때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아서 실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과제가 매일 있고 실습, 과제, 서울 실습을 위한 생활비, 등록금에 필요한 알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다음은 서울 병원 실습과 부산 병원 실습의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실습할 때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아서 실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과제가 매일 있었으며 서울 실습을 위한 비용, 등록금을 마련해야 돼서 알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이제 마지막 Q&A입니다.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건 1순위가 학점입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 주세요. 가장 객관적이고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건 학점이기 때문에 학점이 1순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건데 대학병원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응시 자격과 우대 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서 어떤 인재상과 자격을 원하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만 신라대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치중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태국, 남아프리카, 필리핀 등등 해외 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무 지원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분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단체에 들어가는 걸 희망해서 마라톤이나 스포츠 연기에 의무 지원으로 많이 참여들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지만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종별학회 강의입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치료사 선생님들을 위한 것들이 많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의는 대한물리치료협회의 조직도를 확인해서 나온 종별학회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나중에 취업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집담에는 온 오프라인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학생이 들으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듣고 그 말들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찾으셨겠지만 종별학회 사진에 익숙한 조남이 보이시나요? 서울 실습 예산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제 주위 친구들과 선배들의 말로는 평균 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씀씀이와 주거 비용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다만 300만 원은 서울 실습만 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등록금 플러스 서울 생활비, 월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하는 친구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금액, 이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대부분이 서울까지 가야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낯설기도 한 공간에서 새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미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으로서 정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학번 이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